윤석열 또 관련해서 요것 좀 얘기해 봅시다. 이 불평 불만 가득한 윤석열이 요번에는 또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한번 신청을 했을 때는 형사합의 25부 담당 네. 재판에 이제 재판소에다 한 건데 법원에 한 거죠. 이번에는 헌재에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게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걸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청은 이제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개인은 신청을 하고 요게 이제 재판부에서 1차로 위헌이다 이러면 위헌으로 판단이 된다 이러면 헌법재판소에다 제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청을 안 했을 경우에 이제 헌법 소원을 직접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그냥 두 가지를 다 한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했는데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될 가능성은 없다. 헌법 소원도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뭐라고 한 거냐면 지금 이제 특검법이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특검을 처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특검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을 특검을 해왔고 그 토대가 되는 특검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게 위헌일 리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1차로 위헌이라고 판단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 재판이 중단이 되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노리고 한 걸 텐데 그래서 저는 중단이 될 가능성도 없다. 네, 그냥 예. 모든 걸 다 하는 거다. 네. 네, 이렇게 그러면 혹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헌법 소원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그거가 이제 판결이 나기까지 뭐 이제 이 중단되는 재판이 건 없습니다. 없다. 그건 예, 중단되지 없다. 않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무 대로 의미 없는 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네, 맞아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다 찾아보겠다 하는 네.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경우에 이것이 이제 접수해서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위헌 여부가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가 되는데요. 위헌 심판 제청이 결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아하. 아니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또 본인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했던 게 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거 자체가 다들 문제였잖아요. 그래 무슨 뭐 대왕고래 뭐 이런 거 하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죠? 예. 예.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한 게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도 아하. 들어요. 그렇군요. 제가 늘 말하죠. 그 나쁜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김건희가. 그러니까요. 김건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윤석열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본인이 계속 뭐 위헌 심판을 뭐 위헌이다 뭐 어쨌다 뭐 특검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언론에서 계속 보도해야 되죠. 그리고 네. 판사분들 막 검사분들 막 이런 거 다 서로 맞아요. 검토해야죠. 사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운 뭐 재판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지연되면서 어떻게 보면 귀중한 국민들의 시간까지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반성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형벌에 있어서 이제 가중 요건입니다. 근데 이 내란범은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어요. 이게 가중이 되면 사형인 사형 거거든요. 가라. 예. 사형으로 가고 가자. 있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원래 추가 기소권 관련해서 중계가 됐었잖아요. 저번에 윤석열 재판. 네네. 네. 근데 이번에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특검이 중계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제발, 봅니다. 이게 예. 이제 지금 직위원 재판인 거거든요. 예. 직위원 재판, 우리가 직위원을 잘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MBC에서 중계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직위원이 뭐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냐면 신청권자는 특검하고 피의자 측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MBC가 신청하는 거는 불허하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하지만 특검이나 피의자 측에서 한번 신청을 해봐라.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을 붙였어요. 예. 그 자기가 이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중개 허가를 하겠다라는 걸로 좀 보이긴 네.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직위원이 이리저리 약간 사면초가인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침대 재판하고 했더니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거기에 밀려가지고 12월 달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랬었죠.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룸사롱 의혹과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룸사롱 의혹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휴대폰을 왜 바꿨냐? 그다음에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을 때 그때 또 휴대폰을 바꿨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위원이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로 바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개 신청한 것도 저는 받아들여질 거라고 봅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지금 직위원한테 집중이 돼 가 있어요. 있으니까 네네, 딱 맞습니다. 기다려. 그거 만약에 중개 허용 안 하면 그렇죠. 안 되겠는데 이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허용할 것이다.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근데 저도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사실 직위원 룸사롱도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맞습니다.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예. 지금 너무 사건이 많아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권력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저는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늘 말씀을 하시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철저히 좀 조사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한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